야심한 시각, 곰군이 스마트폰으로 장을 봅니다. 상품에는 아침 7시 전에 도착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한 뒤에 잠에 듭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곰군은 새벽 배송의 맛을 들였습니다. 다시 회사에 출근하고 있지만 새벽 배송은 끊을 수 없습니다. 웬만한 물건은 새벽 배송으로 받아봅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요즘 새벽 배송은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야심한 시각이 우리가 주문을 하면 누군가는 그 물건을 모으고 포장하고 배송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새벽 배송이 감추고 있는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 마켓컬리라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새벽 배송이라는, 거기서는 샛별 배송이라고 부르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이 서비스는 몇 년 만에 매출 1조 원에 이르는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컬리의 성공을 보면서 쿠팡이 새벽 배송에 뛰어들었고 이마트도 쓱닷컴을 만들어 뛰어듭니다. 경쟁이 시작됐죠. 컬리가 11시에 주문하면 아침 7시까지 배송한다고 하니까 쿠팡이 밤 12시까지 주문해도 된다고 받아치고 쓱닷컴은 아침 6시까지 배송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배송이 없는 생활을 생각하기 힘들다. 201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7살 노동자 장덕준 씨가 사망했습니다. 장 씨는 오후 7시에 출근해서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 밤새 일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패턴을 1년 4개월 동안 반복했습니다. 태권도를 했던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장덕준 씨는 1년 4개월 만에 몸무게가 15kg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습니다. 이건 산재다. 올해 2월에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업무 부담과 업무 시간이 고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장덕준 씨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모두 밤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계속 벌어지는 일은 대부분 구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알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일반 택배하고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다릅니다. 일반 택배는 자기 상품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위탁받아서 배송하는 것이고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배송은 자기 상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일반 택배는 포장된 물건을 받는 것부터 일이 시작되는데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주문된 상품을 가져오는 피킹 작업, 그리고 이후에 상품을 한데 모아서 포장하는 패킹 작업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상품이 배송기사에게 전달되고 소비자에게 배송됩니다. 우리가 밤에 주문하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피킹하고 패킹하고 지역별로 분류해서 배송기사가 물건을 싣고 출발하는데요. 배송기사는 밤 10시 언저리부터 배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두세 차례 배송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 흐름이 너무 빡빡해서 배송기사는 결국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아침 시간이 되면 도로에 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배송이 엄청나게 느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송기사들은 속도 위반, 신호 위반을 해야만 약속된 시간에 배송할 수 있는 상황에 놓입니다. 게다가 늦어지면 차가 막히기 시작해서 노답이 되는 거죠. 쿠팡 물류센터에는 시간당 생산량, 영어로 Unit per Hour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피킹 작업, 패킹 작업, 분류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PDA를 들고 일하는데요. 한 사람이 시간당 몇 개를 처리하는지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PDA에 10분 동안 아무런 입력이 없게 되면 곧바로 관리자가 온다고 합니다. 일하라고 닥달하는 거죠. 게다가 물류센터에는 냉방이나 난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비 오듯 땀이 나고 겨울엔 영하의 온도인데 쿠팡에선 핫팩 하나 주고 만다고 합니다. 장덕준 씨는 심야 작업을 1년 4개월 동안 계속했던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야간 수당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일당이 1.5배가 되니까 그 수입을 보고 참고 일하는 거죠. 몸이 고되지만 300만 원이 넘는 수입이 보장됩니다. 물류센터 현장은 마치 1960년대 밤새 미싱을 돌리던 젊은 여성 노동자들과 현실이 닮아 있습니다. 까딱 졸면 미싱 바늘에 손이 찍히니까 졸지 않기 위해서 각성제를 먹으면서 일했었죠. 많은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나가고 폐질환으로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 노동자들은 수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잔업에 야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국 경제가 경공업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옮겨가도 유지됐습니다. 한국 블루컬러 노동자의 최고임금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에서도 2000년대까지 밤샘 작업이 있었습니다. 10시간 10시간 10-10 교대 근무라고 불렸는데요. 주간조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일하고 저녁 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장이 거의 쉬지 않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현대자동차에서도 과로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2003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바꾸자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노동자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당이 줄어들게 되니까. 하지만 10년 동안 의견을 좁혀서 2013년에 주간 연속 2교대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잔업까지 완전히 없애서 8시간 교대 근무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심야 노동은 완전히 없어졌죠. 현대자동차의 교대 근무 변화 이후에 제조업에서는 점차 심야 노동이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2007년 국제암연구기관에서 심야 노동을 납이나 자외선 같은 EA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심야에 일을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심야 노동을 제한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보통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동을 금지하는 시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심야 시간이라고 규정해서 가능한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에 야간 노동 부분을 신설하고 심야 노동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심야 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경찰, 병원, 해외를 상대로 한 사업, 이런 분야를 법으로 정해서 허용하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금지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을 고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걸려있는 이해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물류센터 야간 노동을 줄이는 다른 방법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기업의 주문 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밤 11시나 12시까지 주문해도 밤새 상품을 준비하고 배송하는 시스템인데요. 주문 마감 시간을 당기도록 유도하면 야간 물류센터가 돌아가지 않아도 상품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을 고치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했죠. 사회적으로 합의만 가능하다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 14시간 배송하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송 지연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거죠. 어떠신가요? 야심한 시각에 주문해서 새벽에 받아보는 서비스를 위해 누군가는 죽어나가는 현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걸 바꿀 수는 없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